1% 보유세 시대가 옵니다. 10억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1% 보유세, 10억 아파트 소유주는 매년 1,00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부장 이야기의 원작, 이렇게 합본호와 단행본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캐스팅 비하인드, 그리고 기획부터 대본 작업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또 술렁이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묶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세금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유세는 집값의 1% 정도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단 한 문장이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냐면 1%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억짜리 집이라면 1년에 1,000만 원, 월로 계산하면 83만 원, 거의 1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셈이죠. 그럼 14억짜리 아파트는 연에 1,400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14억이니까 서울 시민 대부분이 이 정도 세금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금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는 소득세, 주민세, 부가세 등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죠. 연봉 4천, 그리고 또 4천 합쳐서 맞벌이 부부 8천 버는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세후로 받게 되면 6,4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8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보유세 1%면 800만 원이 되죠. 6,4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800만 원을 더 내야 되니까 소득의 대략 13%를 추가로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소득세로 1,600만 원을 냈는데 8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결국 이 부분은 연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은 같아도 체감은 다르다는 건데요. 5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5천만 원을 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자산 구조나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5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부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생활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같지만 체감 세율은 다르다는 거죠. 같은 1%라 해도 부자에게는 그냥 숫자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처럼 느껴집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는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나가는 월세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취득세를 많이 냈는데, 양도세도 이미 많이 낼 건데 월세도 매달 국가에 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집이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용, 즉 내 집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집에 대해 매달 월세처럼 세금을 내라 한다면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왜 벌금처럼 돈을 내야 하지? 이런 저항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임대시장으로 옮겨 붙는다는 건데요. 보유세가 오르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집주인은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되죠. 왜냐면 전세는 보증금을 받고 끝이지만 월세는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니까 현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보유세 인상은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고요. 월세화의 가속화는 전세의 종말, 이 공식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세입자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큰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안 내니까 그만큼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좀 전가하려고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돌려버리면 세입자들은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동의 경로를 막아버리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1,000만 원이라 한다면 그 집을 전세 5억에 주고 있던 집주인은 매년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기 아깝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전세 5억을 월세로 바꿔요. 뭐 4억에 50만 원, 뭐 3억에 100만 원, 1억에 뭐 2, 300만 원,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1년에 큰 현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세 내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세가 줄고 월세 시장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점점 더 숨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할 텐데요. 보유세 인상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비 구조, 소비 구조까지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약한 은퇴자들, 저소득층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이 세금이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 의도는 집값을 잡고 부를 재분배하자, 이런 의미일지는 몰라도 실제 효과는 세입자 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당연히 잡히겠지? 떨어지겠지? 단기적으로는 일부 고가 주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유세가 높아질수록 거래는 줄어들고 시장 유동성은
얼어붙게 됩니다.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고요. 사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와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은퇴자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뿐인데 그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소득이 없는 채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결국 집을 팔거나 전세를 월세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도 전세에서 시작하면 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월세에 살아야만 하고 그 월세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다면 외국처럼 소득의 최소 30%는 주거비에 쓰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유세 인상이 전세의 종말과 월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보유세를 올릴 거라면 그에 맞춰 완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연령 이상은 납부 유예 제도를 한다든지,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춘다든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완충장치 없이 그냥 1% 내라 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세금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저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드는 엄청난 불평등이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세시장을 무너뜨리고 세입자 부담을 키우고 한국 주거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소비 구조, 생활 패턴까지 바꾸게 되는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세금, 보유세 1% 시대. 여러분들은 매달 만약에 1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이고 모여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